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를 재치료한 케이스를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송곳니에서부터 이쪽 송곳니까지 메탈 세라믹 크라운으로 6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송곳니는 따로 되어 있고 앞니는 2개씩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금니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치아 수복은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씌워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상되는 게 아무래도 묶여있는 쪽은 잇몸이 많이 눌리게 되니까 부어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치아들이 이 송곳니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다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뿌리 끝쪽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까맣게 염증이 진행된 케이스들이 있고 신경치료 후에 재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뿌리 끝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기둥이 치아마다 이렇게 4개가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필요악이다.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포스트라는 술식이 치아를 오히려 그 뿌리 쪽을 약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포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질이 너무 많이 없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재료, 술식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이와 같고요. 근본적으로 치료는 대략적인 단계를 보면 일단 기존 크라운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존 크라운으로 인해서 잇몸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통해서 잇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포스트와 신경치료 후 염증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스트를 제거하고 재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신경치료한 치아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색 자체가 어둡다면 예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변색을 그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다시 하얗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5번째는 필요하면 이제 포스트를 다시 하고 치아의 형태를 잡은 후에 본을 떠서 최종 치아를 수복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치료 과정을 한번 훑어볼게요. 초진 사진입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아를 다 갈라놓은 모습인데 메탈 세라믹으로 속에 금속이 들어있고 겉은 이렇게 하얗게 도자기로 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간혹 치과에서 치료하거나 혹은 치료하려고 보니까 거울로 들여다봤더니 아니 까맣다. 이거 뭐가 썩은 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 메탈 세라믹이 겉은 도자기로 쌌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메탈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치료했을 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또 잊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치료한 지 이게 10년이 넘은 치아거든요. 잘 안 보게 되다가 보게 되면 뭔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재료 자체가 금속으로 여긴 좀 도자기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깨지기는 했는데요. 금속이 기본적으로 치아를 감싸고 얇게 그 위를 도자기를 올려서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랐을 때 이렇게 구조가 보인다라고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 사진은 이제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치아가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금속으로 그냥 노출을 시켜서 아무래도 금속 위에 도자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치아가 더 두꺼워지고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두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니 안쪽은 혀에 닿는 부분이라 최대한 얇게 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금속만을 이용해서 얇게 구조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치아를 제거하고 찍은 모습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셨을 때 이 치아는 신경치료가 되어 있지 않았던 치아였고 나머지 치아들은 모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쪽 송곳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의 치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둡게 변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경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 송곳니는 그 자체로 깨끗한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누가 질문글을 올리셨는데 신경치료한 치아는 전부 변색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라고 하면 100% 변색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 경험상으로는 한 90% 이상의 확률로 대개는 변색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랫니와 물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간격이 있고 이와 같이 치아가 깎여 있는 상태였고요.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아직 다듬기 전이어서 그런데 송곳니 하나 따로 앞니 2개는 묶여 있었고 여기도 2개는 묶여 있었고 여기는 따로 있었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은
잇몸이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묶여있던 부위 여기는 거짓말처럼 빨갛고 피도 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이가 흔들리거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치아를 묶어서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임시 치아를 넣기 위해서 치아를 크라운을 넣기 위한 이상적인 형태로 일단 다듬은 모습이에요. 첫날은 제거를 하고 치아를 다듬고 임시 치아를 넣어서 아까 씹는 면 쪽에서 보셨던 빨갛고 부어있는 잇몸들이 가라앉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대개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사진은 이제 물었을 때 이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게끔 치아를 다듬고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보면 이제 치아를 다듬으면서 잇몸에 기구가 다시 약간씩의 상처가 있는데 이 치아가 묶여있던 이 사이사이 이 부위가 가급적이면 잘 아물 수 있게끔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겠죠. 보시면 다듬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이 기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되겠죠. 너무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첫날 준비했던 임시치아를 끼운 모습이고요. 물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랫니랑 적절한 교합을 이루게끔 하고 임시치아는 편의를 위해서 임시치아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매번 뺐다 꼈다 하는 것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임시치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묶어서 제작을 하게 되고 이런 데 사이사이는 잇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열어서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열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험난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입니다. 포스트를 제거하고 재신경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실알십 200까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염증도 가라앉고 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아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앞에서 봤을 때 치아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뒤쪽으로 가면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치아가 거의 없어서 이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포스트를 다시 넣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니에 포스트를 넣었는데요. 기존에는 엑스레이에 보이는 메탈로 된 나사 모양의 포스트가 박혀 있었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미적으로 검은색이나 이런 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앞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버 재질로 된 섬유가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강도를 보강한 섬유 강화형 이와 같이 치아색 나는 기둥을 넣게 됩니다. 기둥을 이와 같이 접착을 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 의지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레진을 이용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붙이는 기둥을 우리가 포스트라고 보통 칭하고요. 레진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 채워놓은 이 부분, 이게 이제 코어라고 칭하게 되는데 합쳐서 그냥 포스트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이제 포스트는 기둥을 뜻하고 코어는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놓은 이런 레진이나 혹은 예전 같으면 아말감 혹은 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코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진을 베이스로 코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뜨기 직전 상태까지 잘 다듬어 놓고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임시치아를 다시 넣어서 모양이나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 혀에 걸리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최종적으로 임시치아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본을 뜨게 됩니다. 이제 다듬으면서 잇몸도 상처가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잇몸이 쫀쫀해진 상태에서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결과도 좋고 정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바로 본 뜨는 경우는 어지간해선 하지 않고요. 일단은 임시치아를 다시 넣고 기다렸다가 본 뜨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종 크라운을 끼운 상태입니다. 치아는 이제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하는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르코니아 베이스의 치아를 쓰지는 않고요. 지르코니아는 변색이 있는 경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지르코니아를 써야 되겠지만 쓸 수 있으면 심미적으로는 이맥스라는 재료가 좀 더 투명하고 심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맥스를 베이스로 해서 치아를 먼저 제작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잇몸 쪽의 라인을 보면 전혀 위화감 없이 되게 핑크빛으로 자연스럽게 잇몸 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었을 때의 모습이고 아랫니와 비교해서도 치아 색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맥스 크라운을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거고요. 하나씩 따로따로 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맥스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겉은 도자기로 좀 더 투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자기를 올려서 이와 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메탈 세라믹은 이 이맥스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맥스 세라믹 크라운은 이맥스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한 다음에 그 위에 도자기를 올리는 건 똑같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인 이맥스 자체가 투명하고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잇몸에도 변색이나 이런 게 없이 좀 예쁜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붙이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첫날에는 이제 끼고 접착제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다면 시간 지나면서 이맥스 크라운이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었을 때 사진이고요. 색은 아랫니랑 비교해서도 위화감 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치료하기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도 박혀 있고 신경 치료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비교적 염증이 덜한데 반대쪽은 이와 같이 까맣게 찍은단 사진상에서 염증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뿌리 끝의 모양도 뭔가 약간 흡수가 일어났는지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을 제거하고 다시 진행을 했던 모습이고요. 반대쪽인데 여기는 까만 거는 이제 엑스레이가 그렇게 좀 이상하게 비쳐서 그렇게 보인 거고 신경치료 자체는 이제 잘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차례대로 처음 사진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물었을 때 사진인데 보시면 잇몸 3개 유의해서 보시면 메탈 세라믹이 닿아있던 부분은 잇몸이 좀 약간 어두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금속 자체가 빛을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메탈 세라믹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지나서 잇몸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차단되는 상태여서 그림자지듯이 약간 어둡게 보이는 모습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맥스 세라믹으로 전체를 도자기로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빛이 다 투과되고 굴절된 빛이 잇몸을 통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위화감 없이 잇몸 색깔이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랑 그 조화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니 치료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재신경 치료에 포스트도 제거하고 다시 포스트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봤어요. 앞니 치료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